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포비든 데저트 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비든 데저트 게임은 포비든 아일랜드랑 이어지는데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재밌는 자, 그런 게임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사막에서 불시착했어요. 그래서 비행선의 부품을 모아서 탈출을 하는 게임입니다. 네. 네. 그럼 게임 준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타일을 24개의 타일을 5 곱하기 5로 두고요. 가운데를 비워둡니다. 네. 여기가 바로 모래 폭풍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이 시작하고 딱 타일을 뒤집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못 외우겠네요. 네, 저도요. 네. 그 다음은 모래 마커를 배치해야 돼요. 모래 마커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네. 배치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비행선 부품 배치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모래 폭풍 표지판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이건 인원수랑 난이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5명이서 가장 쉬운 난이도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난이도 점점 어려운 난이도까지 있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네.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나눠 주시면 돼요. 그냥 이 모래 폭풍 카드, 장비 카드, 그리고 사막 원정대 카드 이렇게 세 부류로 그냥 나누어서 아무 곳이나 두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원정대 친구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6장의 원정대 카드를 그냥 섞어서 한 장씩 나눠주는 건데 네. 우리가 어떤 원정대를 할까를 고르고 시작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각 이제 원정대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수통 맨 위에 물을 채워요. 이게 수통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네요. 맨 위에까지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워터 캐리어인데 가장 많은 물을 갖고 있어서 5까지 채우게 돼요. 네. 3이나 4, 대부분 나머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게임은 자기 차례 때 2가지 행동을 하고 다음 사물함으로 넘어가게 돼요. 첫 번째 행동은 4 액션, 즉 4번의 행동을 자기가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모래 폭풍 카드 있죠? 네.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요 표지판에 따라서 개수만큼요. 요 화살표가 여기 있을 때는 2장만 뽑으면 되고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3장이냐, 늘어나요. 4장이냐, 5장이냐 달라지겠죠? 네. 자, 이렇게 다르게 뽑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2가지를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또 자기 행동 4번 하고 뽑고 4번 하고 뽑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4액션, 4번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네.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계속 하셔도 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동하기예요.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네. 대각선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뒤집힌 X표가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으로는 갈 수 없어요. 네네. 네, 갈 수 없다는 X 표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기 차례 때 그냥 하나, 둘, 셋, 4칸을 가도 되고요. 그냥 한 칸하고 다른 액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액션은 뭐냐? 모래마커 제거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모래마커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2장 이상 쌓게 되면 그때부터 X마크 돼 있는 거를 올려놓는데요. 이렇게 X마커가 있더라도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네. 자기 액션에서. 그러면 만약에 4액션을 난 다 없애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1액션, 2액션, 3액션, 4액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발굴하기입니다. 발굴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게임말이 위치한 곳이에요. 위아래 네.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네. 위치한 곳에 모래마커가 없다면 그러니까 먼저 모래마커를 제거하고 나서 발굴하기가 되겠죠. 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 짠,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네. 네, 뒤집으면 뭔가 특별한 표시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표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발굴 액션은 다시 나 이거 안 해, 딴 거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뒤집으면 끝입니다. 네. 네. 자, 비행선 부품 찾기가 4번째 액션인데요. 비행선 부품 찾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로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표시되어 있죠. 네. 화살표가. 그리고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로와 가로를 정해서 만나는 곳. 자, 여기는 가로가 요렇게겠죠? 네. 세로는 이렇게겠죠? 네. 만나는 곳에 해당하는 부품을 그 즉시 올려둡니다. 그 즉시. 그런데 내가 이거를 외워뒀어요, 예전에. 이거 뒤집기 전에, 맨 처음에 네네. 준비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도 못 올려놔요.
얘를 발굴해야지만 그때서야 올려놓을 수 있고요. 네네.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얘가 막 움직이거든요. 이 사막 타일이. 네네. 움직이더라도 얘는 같이 따라가요. 네. 네. 자기 차례 때 언제든지 액션 소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을 나눠줄 수 있어요. 네, 물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끝까지 내려가면은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냥 져요. 여기 이제 물통이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컨셉이라서. 네. 그래서 같은 칸에 있으면 물통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한테 줄 수 있어요. 아. 자, 예를 들어서 네. 고고학자가 지금 0이에요. 지금 한 칸만 내려가면은 죽어요. 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워터 캐리어랑 만약에 같은 칸에 있었다 라고 하면 지금 같은 칸에 있죠? 네. 그럼 워터 캐리어는 물을 주는 거니까 한 칸을 내리고 고고학자는 물을 받는 거니까 한 칸을 올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이게 물 주고받기는 액션으로 취급을 안 한다 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장비 카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장비 카드를 같은 칸에 있으면 그냥 줄 수 있어요. 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포비든 아일랜드랑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칸에 있을 때예요. 네. 같은 칸에 있을 때 서로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수 카드 있죠. 네. 특수 카드의 기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요 표시들은 유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뺑뺑뺑 돌아가는 게 있죠. 네. 이게 바로 여기 딱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네. 장비 카드를 뽑는 거예요. 네. 이걸 발굴한 사람이 장비 카드를 한 장 뽑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더라도 발굴한 사람이 뽑아야 되는 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물 표시가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 물 표시가 있죠. 자, 물 표시가 3장이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진짜 물이 있는 우물이고 하나는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이제 눈에는 우물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우물, 이 친구도 우물. 근데 얘가 그러면 이제 신기루겠죠. 짠, 쩍쩍 갈라져 그러네요. 있죠. 네. 얘를 뒤집으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 있죠. 네. 이 우물을 뒤집으면 이 우물 칸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우물 칸에 있는 사람 모두 물통을 2칸씩 올릴 수 있습니다. 2칸. 물을. 네. 근데 물을 올릴 때는 자기보다 많이 안 돼요. 고고학자는 지금 3이 최고죠. 네. 막 올렸다고 4되고 5되고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물 칸에 있는 사람만이에요. 딴 데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네. 딴 데 있다가 가면요, 일로? 안 돼요. 안 돼요? 발굴한 즉시입니다. 발굴한 즉시 위에 있던 사람만? 그렇죠. 그렇죠. 와. 이게 이제 설명서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설명서에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물통 마커를 2칸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만? 친구들. 네, 영문 룰북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다음 특수 타일은 터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터널이 있잖아요. 네. 이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에서 터널로 이동할 때 1액션만 쓰면 이렇게 오. 이동할 수 있어요. 1액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내리쬐는 태양이란 카드가 있는데 안 좋아요. 딱 봐도 사막이죠. 네. 터널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비행선 발사대입니다. 즉 이 게임은 모든 비행선의 부품을 다 찾아서 비행선을 이제 조립을 해요. 조립은 그냥 찾자마자 조립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가 이곳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만 게임이 끝납니다. 즉 다 같이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탈출 이런 그러면 이제 컨셉이에요. 이기는 거군요. 네, 그럼 이기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장비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장비 카드는 총 5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트팩이에요. 제트팩은 요게 또 이제 룰북이 좀 다른데 여기는 차단된 타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일에 같이 있는 팀원 1명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차단됐다는 건 이런 표시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거에 따르면 이 카드를 내는 순간 1명을 데리고 차단된 타일로 이동할 수 있는 건데 네. 영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차례 자기가 이렇게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어요. 저 카드를 내고요. 네, 이 카드를 내면 아무 곳이나 이동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차단된 타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차단된 타일로 이동하는 게 웃긴 게 차단된 타일로 이동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차단된 타일이니까. 그렇죠. 굳이 왜 차단된 타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문 룰북에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영문 룰북 보이시죠? 네. 영문에 보면
차단되지 않은 타일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차단되지 않은 타일 어디로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여기다가 차단된 타일은 못 가고요. 네. 여기는 뭐 이제 사막만 하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네, 이건 됩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꼭 알아두세요. 네. 네, 이건 아마 룰북이 요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은 태양막 방패예요. 아까 내리쬐는 태양 카드 있다 그랬죠? 네. 내리쬐는 태양 카드가 있을 때 이 카드가 있으면 이 카드와 같은 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카드를 버리면 한 차례 내리쬐는 태양을 방어. 피할 수 있어요. 네. 즉 터널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네, 이동하는 터널이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듄블러스터입니다. 듄블러스터는 뭐냐 하면 플레이어가 있는 칸, 즉 이제 보통은 우리가 1액션에 네. 하나씩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물론 뭐 자기 칸에 있는 애들을 없앨 수 있고 그런데 하도 막 이렇게 두껍게 막 쌓이기도 해요.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듄블러스터를 사용하면 한 타일만, 즉 아무 타일 말고 자기가 모래를 없앨 수 있는 곳 있죠. 네. 없앨 수 있는 곳 총 5군데 중에서 한 칸? 한 곳만 네. 몽땅 다 없앨 수 있어요. 아. 1액션이 아니죠. 얘는 액션으로 안 치니까. 그쵸. 다 없앨 수 있어요. 원하는 한 곳만. 한 곳만 다 없앨 수 네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곳만이에요. 네네.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겨진 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 자기랑 같은 타일에 있는 모든 팀원들은 물통을 2칸 올릴 수 있습니다. 오. 모든 팀원, 자기랑 같은 칸에 있을 때. 네. 자, 그거고, 그 다음에 테레스코프라는 거는 발굴되지 않은 어느 타일이든 미리 엿볼 수 있어요. 즉, 아, 이게 뭐였지?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 가기 힘든데 이거 알아볼까? 했을 때, 보고, 뒤집어 놓는 게 아니죠. 발굴이 아니니까. 네. 다시 원래대로 해놓습니다. 네. 네, 이게 테레스코프라는 능력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폭풍 카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 모래 폭풍 카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게임에 되게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자, 짠 넘겼죠. 네. 여기서 우리 분들 세팅하실 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 나침표 북극반을 보이시죠? 요거를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네네. 돼요. 네. 그럼 이쪽이 북쪽이란 뜻이죠? 그쵸. 그럼 이런 카드가 나오면 만약에 이 모래 폭풍을 향해서 위로 한 칸 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모래를 뒤집어 놓으면 돼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또 이런 친구가 나왔어요. 이런 친구가 나오면 아래로 2개죠? 네. 그럼 아래로 하나, 둘 하고 여기다 하나 올리고 하나 올려야 되는데 미리 하나가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움직인 애들은 다 올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움직인 친구들은 다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고 거꾸로 이거 맞죠? 네. 오른쪽으로 3개죠. 네. 그러면 하나 올리고 둘.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올릴 게 없죠. 네. 이건 그냥 넘어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거예요. 휴 뭐 이런 거죠. 네. 안심 안심.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특수한 친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2 친구가 있거든요. 네. 2 친구가 있는데 내리쬐는 태양은 뭐냐면 모든 플레이어는 물통 눈금 한 칸을 내려요. 근데 여기 설명처럼 터널에 있거나 아까 설명드린 태양막 방패가 있을 경우에는 안 내려도 되는 거죠? 네, 내리쬐는 태양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2번째 얘는 뭐냐면 이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이에요. 네. 이건 뭐냐 그냥 얘만 한 칸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모래 폭풍 카드가 점점 많이 뽑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게임 이제 캐릭터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캐릭터 특수 능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고학자고요. 고고학자는 1액션으로 2개의 모래 마커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고학자가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얘를 제거하려면 보통 1액션 이러잖아요. 네. 근데 2개를 동시에 1액션으로 없앨 수 있단 말입니다. 3개가 쌓여져 있으면 2개만 제거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나 1액션으로 1액션, 2액션 이렇게 할래? 이건 안 됩니다. 한 타일에 있는 모래 마커 2개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터 캐리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물을 줄 수 있는 친구인데 워터 캐리어는 1액션으로 이미 발굴된, 여기 발굴됐으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우물에 가기만 하면 계속 1액션으로 2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접한 타일,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야지만이 그 물을 주고받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인접한 타일이라고 하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같은 칸이죠. 네. 이 타일에 있는 팀원에게
액션 소비를 안 하고 물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오, 네. 네, 되게 좋죠. 네. 네. 그 다음이 기상학자. 이 친구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데, 기상학자는 모래 폭풍 카드를 뒤집을 때요. 어디 갔죠? 모래 폭풍 카드를 뒤집을 때 카드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즉, 1액션당,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3개를 뒤집어야 되죠. 네. 그쵸? 그런데 내가 2액션을 사용해서 한 장만 뽑겠다. 왜? 1액션당 하나씩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3 중에서 2액션을 썼으니까 3 빼기 2는 1이니까 한 장만 뒤집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친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모래폭풍 표시판에 숫자 있죠. 네. 요 숫자만큼 모래폭풍 카드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가 3이면 3장을 볼 수 있어요. 네. 보고 나서 네. 한 장만 네. 한 장만 모래폭풍 카드 더미 제일 아래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아.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둡니다. 네. 네, 이런 친구가 이제 특수한 능력이 있고요. 네. 자, 다음 등반 전문가는 어떤 친구냐면 여기 지금 뭐죠? 차단되어 있는 타일이 있죠. 네. 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네. 네. 그리고 등반 전문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할 때 다른 사람 한 명이랑 같이 이동할 수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이 친구는? 네. 네. 그리고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제 고립돼 가지고 못 벗어나거든요. 못 네네. 움직여요. 네네. 얘를 제거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냥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얘도 후반에 갈수록 좋아요. 얘는 등반 처음에는 뭐 전문가요? 별로 그냥 그런데 후반에 갈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탐험가, 이 친구도 좀 독특한데요. 탐험가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대각선에 있는 타일도, 요 사막 타일도 없앨 수 제거할 있어요. 수 있고. 자, 아까 근데 듄블래스터 있었죠. 네, 네. 듄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에 인접한 타일을 전부 없앨 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탐험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대각선도, 듄블래스터를 네, 네.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런 친구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1등 항해사가 있는데 이 친구 좀 독특한 게 다른 사람을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액션으로 3칸까지 한 칸만 움직여도 되고 2칸만 움직여도 되고 3칸 움직여도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타일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멀어서 못 가죠. 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친구들을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탐험가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네네. 네, 움직여 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등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차단된 곳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벗어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이 언제 끝나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든 부품을 다 모아서 이곳에 다 모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언제 지냐? 이게 지는 게 또 3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누구든 누구든. 갈증을 느끼었어요. 빠밤. 그러면 집니다. 한 명이라도. 이건 협력 와. 게임이기 때문에 모두 살아야 돼요. 그다음 모래 언덕에 갇혔다 라고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추가할 모래 마커가 없는 거예요. 모래만큼 다 썼을 다 때? 썼어요. 와. 그러면 완전히 갇혀서 이제 게임 끝. 게임 끝. 그다음 모래 폭풍 조난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X표 돼 있죠? 네. 네, 이 X표가 짜잔 끝까지 뿅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뿅 올라가면 게임 끝 끝. 지게 됩니다. 네. 요 3가지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